경기 상황이 지금 현재 흐름대로 좀 그냥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역할은 대표님께서 수행하실 거고, 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들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논의가 될 수 있는 25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화려한 것보다는 다시 기초로 돌아와서 그분들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을 저희는 다시 한번 세팅을 통해서 만들어 드리고,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이제 시작이 되면 저희는 관계를 형성하게 될 텐데, 차후에 이제 경기의 흐름이 좋아져서 성장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. 그래서 그 시작점이 또 한 번의 25년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퇴직금까지도 연결을 시켜야 되고, 네. 보험계약 체결과 밀접한데, 네. 거기서 좀 나타날 수 있는 거절 처리, 난관 어떤 게 좀 있어요? 보통 퇴직금이라는 금액을 재원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까지는 이해를 하시더라도, 이 퇴직금이라는 재원을 모을 때 보험으로 모아야 되냐 의문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. 그냥 소위 말해서 자산으로 그냥 내가 뒀다가 나중에 내가 그냥 법인 통장으로 모아뒀다 줘도 되는 거 아니냐, 또는 흔히 이제 퇴직연금 DC 같은 거를 가입하셔가지고 금융권에다가 내가 불입해서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. 근데 첫 번째, 자산으로 만약에 쌓이는 거하고 보험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, 자산이 쌓인다는 거는 어떤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불과하겠죠.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 재원으로는 저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많이 말씀드리는데, 어차피 모아 나가야 되는 그 재원이라고 했을 때는 불입할 때마다 일단 비용 처리를 저희가 받아서 단기적인 절세 효과를 본다고 하면 그거는 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자산보다는 비용 처리를 먼저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DC형 같은 경우를 좀 어려워하시죠. 어떤 거절처를 좀 어려워하시는데, 퇴직연금 DC형 같은 경우는 정기보험하고는 형태가 조금 비슷합니다. 그래서 불입할 때마다 비용 처리가 되다 보니까 언제 해약하든 간에 내가 원금을 보장받는 퇴직연금 DC형이 난 좋아 라고 얘기하시는 대표님도 계신데, 대표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. 똑같이 불입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근데 DC형 같은 경우보다 보험 상품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장점을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, 첫 번째는 사망보장금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죠. 우리는 퇴직금을 단기적으로 목적 재원을 가지고 불입한다기보다는요, 나중에 퇴직 시점에 내가 노후 생활을 위해서 좀 큰 목돈을 형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좀 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. 그러면 퇴직연금이라는 건 내가 불입했을 때 원금이 보장되긴 하지만 혹시 중간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내가 불입했던 금액만 돌려받습니다.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제가 불입 시점에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측정돼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에 불입할 때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보장받을 수 있는 큰 금액이 설정이 되죠. 그거에 대한 가치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. 지금 현재 2024년도 정기보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5년 시점을 저희가 불입받게 되면 거의 90% 이상대의 해지원금률이 만들어졌고,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 80% 정도를 만들어 나갑니다. 대표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. 대표님 입장에서 원금이 보장된다는 것 자체는요, 매우 단기적인 시각에 불과할 거거든요.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난 게 그 시점만 도래하더라도 DC와 사실 보험 상품은 큰 차이가 없어지겠죠.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퇴직연금 DC를 불입하다가 중간에 현금 흐름이 필요할 수 있는 게 법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중간에 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, 퇴직연금에 있는 돈을 활용하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. 현실적으로 대표자가 퇴사를 해야지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게 DC의 요건입니다. 근데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내 퇴직금으로 모아 나가다가 혹시나 기업에 좀 어려움이 생기게 됐을 때는 해약을 해서 언제든지 그 해약 환급금을 가지고 기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, 보험 상품은 상품마다 약관 대출이라든가 중도 인출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넣었다가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보험 상품이 DC형보다 당연히 대표자에게는 어울리는 상품이 아닐까. 저도 이렇게 정성호 세무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가입을 좀 하고 싶다 느껴질 만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,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쨌든 급여, 배당, 퇴직금
각각의 장점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거를 좀 믹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을 드려야 되고 그걸로부터 절세되는 금액들을 대표님이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좀 체감을 하시고 결국 그래서 퇴직금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재원을 장기 상품이 이제 보험 상품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랬을 때 이제 고객은 장기 상품에 대한 부담감 오랫동안 낼 수 있을까? 이 상품보다는 퇴직연금 DC형이 네. 가장 유사하니까 이게 낫지 않을까? 라는 거절 처리를 좀 예상을 하고 우리가 네.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경영인 연기가 DC형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건 이제 사망보장금이라는 걸 좀 가져가는 형태 그리고 혹시나 퇴직을 하기 이전에 혹시 회사에서 좀 돈이 필요할 때 중도 인출, 납입한 보험금을 활용한 대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인 거고 네. 그 중에 우리가 현금으로 좀 준비할 수도 있지만 보험을 활용하는 건 네. 경영인 연기를 활용하면 네. 비용 처리를 통한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를 좀 접목해 볼 수 있다.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이제 주식을 또 증여할 수 있는 용도로도 좀 활용을 하니까 네. 그런 장점까지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. 네. 그래서 결국 상품적으로도 우리가 좀 이해가 돼야 되고 고객님들이 하실 수 있는 대표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절 처리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 금융영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 보험 상품의 가치가 좀 있어야겠네요. 그럼 사망을 담보로 혹시나 대표님이 사망하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처의 방안으로서 이제 좀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역시 이제 금융영업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영업인 분들도 보험 상품의 본래의 기능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이걸 너무 컨설팅에 대한 대가나 하나의 방편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 자체가 세일즈에 좀 힘이 없게 되는 이런 것들인 거고 네. 아마 오늘 주제는 법인 영업을 좀 도전해 보려고 하거나 기존에 어떤 것들 통해서 이제 단계 결국에는 이제 컨설팅만으로 우리가 계약을 받을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난이도도 있겠지만 아마 쉽게 접근하면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바로 계약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게 급여 배당 퇴직금 플랜인 것 같고 이걸 이제 시작점으로 아마 그래서 우리 정성호 세무사님이 최근에도 이제 개인 사업자인데 좀 성실 대상자들 매출이 높은 업체들은 법인 전환을 좀 시킴으로써 최근에 이제 경영인 연기보험 2천만 원 계약을 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염두를 하고 법인 전환도 좀 실행하신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부터 저는 제 역할을 사전에 다 말씀을 드립니다. 일단 법인 설립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서로가 인지를 하고 법인 설립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가 차후에 이제는 대표님이 맘대로 돈이라는 걸 활용하실 수는 없을 거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돈을 빼게 되실 거다. 그 부분을 제가 차후에 다 비율로 세팅해서 안내를 드릴 거다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합니다.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에는 그동안에 이제 많은 소득세를 냈던 걸 급여와 배당과 퇴직금으로 좀 준비하자라는 사전 작업이 어떻게 보면 성실 대상이신 분들한테는 좀 영향력 있게 메리트를 느끼게 좀 다가오는 거죠. 네, 그럼요. 그래서 이 법인 컨설팅이 하나의 특정 주제로 우리가 실행될 때도 있겠지만 지금 정성호 세무사님이 얘기해 주신 이 주제는 이게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죠. 만약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5월달, 6월달 소득세 신고 성실 대상 이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법인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계약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법인 전환해서 영업권 평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사전에 왜 법인을 전환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리트를 좀 줄 수 있는 거고 네. 그동안에 이제 법인을 좀 운영하셨던 분들은 급여로만 받아가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는 얘기고 네. 그분들한테 급여만 받아갈 게 아니라 배당을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과 퇴직금 재원 마련에 대한 좀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염두를 하거나 준비를 하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법인이 잘 돼서 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승계, 이전을 좀 해야 되지? 라는 분들한테는 지금은 자산으로 잡히게 되면은 외부에서 투자를 받을 때는 재무 건전성 차원에서는 좀 좋지만 지분을 이전하는 단계에서는 오히려 지분 가치가 낮은 게 좀 유리하기 때문에 네. 그런 것도 어떤 기업의 특성을 좀 이해해야 된다. 네.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들으면 될까요? 네, 말씀해 주십니다. 예. 정성호 세무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좀 많이 하시고 이걸 통해서도 현장에서 영업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하고 계신데 네.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 올해 어떻게 우리가 좀 준비하면 네. 어려운 영업 환경에서 그래도 조금 더 고액 계약
또 빈번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아무래도 지금 급여 배당 퇴직금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25년도에 이 전체적인 좀 흐름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나라는 의문부터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경기 상황이 지금 현재의 흐름대로 좀 그냥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역할은 대표님께서 수행하실 거고, 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들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논의가 될 수 있는 25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화려한 것보다는 다시 기초로 돌아와서 그분들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을 저희는 다시 한번 세팅을 통해서 만들어 드리고,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이제 시작이 되면 저희는 관계를 형성하게 될 텐데, 차후에 이제 경기의 흐름이 좋아져서 성장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. 그래서 그 시작점이 또 한 번의 25년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정성훈 세무사님 모시고 올해 AMI에서도 배당급여 퇴직금 주제로 해서 조금 더 확장된 강의들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저희가 강의가 또 오픈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할 거니까 반드시 좀 수강하시고, 그걸 통해서 좀 좋은 계약을 받으셔서 수강료의 100배, 1000배 이상의 소득을 좀 창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올해도 뭐 경기가 매해 어렵고 영업하기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, 그래도 우리는 영업을 해야 되고 또 영업을 통해서 부지런히 소득 창출 행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좀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예,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